안녕하세요. GJ 지구를 지켜라. GJ 승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GJ 마마와 함께 슬기로운 지구생활 분리수거 완전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J 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GJ 그림 그림 마마 김선희입니다. 오늘 분리수거에 대해 알아본다니 너무 좋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쓰레기가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배달 음식을 우리가 또 많이 시켜 먹고 택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안타까운 소식은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이 발표한 전 세계 주요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24.3%로 한국이 세계 1위예요. 그 나머지 또 다른 모든 그런 쓰레기 양도 1위가 미국이고요. 2위는 중국, 3위가 전체 쓰레기 양이 한국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네요. 쓰레기가 많아지면 우리 지구도 많이 아파지는 거겠죠? 그렇죠. 쓰레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물론이고요. 또 쓰레기를 묻고 있는 해안과 땅 밑의 토양 오염, 또 수질 오염, 또 환경 생태계 파괴, 이런 모든 쓰레기 처리할 때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정말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물론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도 어떻게 잘 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일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분리수거를 배워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림 그림 마마가 분리수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역시 GJ 마마가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그럼 GJ 마마와 함께 분리수거 완전 정복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그럼 종이의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종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신문지나 또 잡지, 또 책, 종이박스 같은 거는 분리수거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비닐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종이는 분리수거가 안 돼요. 아, 대문에 붙어있는 바로 그 반들반들한 전단지를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박스는요, 송장과 또 테이프 부분은 꼭 제거한 다음에 배출을 해줘야 되고요. 일회용 종이컵은 오염이 없을 때만 분리수거가 가능해요. 컵 안쪽에 말라있고 오염이 없다면 분리수거가 가능해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돼요. 종이컵이라고 다 분리수거가 되는 건 아니었군요. 쓴 다음 깨끗이 씻고 말려서 버려야겠네요. 네, 우유팩이나 페트라팩 같은 종이 팩류는 기본적으로 가위로 찢어서 안쪽을 깨끗하게 해서 말린 다음에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요. 다른 종이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수거장에 우유팩만 따로 또 분리수거하는 것에 넣어줘야 돼요. 플라스틱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녹여서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열에 녹는가 또 플라스틱에 다른 이물질이 또 첨가되어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열에 녹는가? 다른 이물질이 첨가되어 있나? 꼭 기억할게요. 네, 플라스틱은 먼저 뚜껑을 제거하고 물론 물로 한번 깨끗하게 헹구고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꼭 라벨을 이렇게 떼가지고 배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플라스틱에는 다른 물질이 섞여 있는 건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회용 커피컵인 경우에는 잉크로 입혀져 있어서 다른 플라스틱 제품과 녹는 점이 달라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 용기도 안쪽에 화장품을 변색을 막기 위해서 코팅을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활용이 안 돼요. 앞으로는 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페트병은 어떻게 분리수거해야 하는 걸까요? 페트병도 분리수거 방법은 플라스틱과 같아요.
그래서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탄산가스나 산소 차단성이 높아서 물과 음료수병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2020년부터는 투명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따로 분리 배출을 하도록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아 버리시더라고요. 페트병도 역시 안에 물질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구고 또 라벨을 떼고 찌그러뜨려 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서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비닐류는 어떻게 분리수거하면 좋을까요? 비닐 포장재와 일회용 비닐봉투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서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면 되고요. 또 우리가 아는 뽁뽁이 있죠? 뽁뽁뽁 이렇게 우리가 막 하는 거 이런 것도 비닐로 배출하면 돼요. 캔류는 안에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에 발로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분리수거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탄가스나 또 스프레이 타입의 에어로졸 제품들은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캔 몸통에 꼭 구멍을 뚫거나 또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눌러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분리수거 해주세요. 네, 캔이 구멍 내거나 납작하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부모님께 도움을 받도록 하자고요. 그렇다면 유리의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류의 안에 내용물을 버리고 이것 역시 물로 헹궈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배출합니다.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에 배출해 주시면 돼요. 상표가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떼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맞아요. 요즘은 아예 상표를 붙이지 않고 상표도 떼기 쉽게 친환경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세요. 네, 프리사이클링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소주병과 맥주병 이런 병들의 보상금 대상의 유리병들이 있는데요. 병 뚜껑과 또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비운 다음에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보증금을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진 유리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작은 크기로 깨진 유리는 신문지로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넣은 다음에 매직으로 유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되고요. 또 큰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도자기유라든지 이렇게 식기류라든지 형광등 이런 전구들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가가지고 그 특수 규격의 마대자루가 있어요. 그거를 구입해서 버리면 되고요. 깨지지 않은 큰 사이즈의 거울이나 유리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지 마마가 자세하게 알려주시니 이제 분리수거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저와 우리 GGA 친구들이 함께 똑똑한 분리수거로 지구를 지켜줄게요. GGA 그림 마마가 팁 하나 줄게요. 2022년부터는 도포 첩합 표시가 새롭게 추가돼요. 이것은 두 개의 물질이 섞여서 재활용이 불가한 제품에는 도포 첩합 표시가 추가되는데요. 이 표시가 붙어 있는 제품은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리면 돼요. 도포 첩합 표시가 아닌 일반 분리수거 표시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도포 첩합 표시 꼭 기억해 둘게요. 또 기존에는 배출 재질별로 표기만 되어 있었던 것이 2022년부터는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는지 방법 중심으로 표기가 변경된다고 해요. 배출 표기 사이즈도 크게 표시되고요. 배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훨씬 쉽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적발되면은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 분리수거 잘해보자고요. 네, 분리수거 잘해보겠습니다. GJ 마마님 감사드려요. 오늘 공부한 것처럼 저희 집 분리수거하는 날 꼭 실천해볼게요. 저도 이제는 분리수거 무섭지 않아요. 자신감 뿜뿜입니다. 네, 우리 GJ 친구들이 잘 배웠다고 하니 GJ 그림 그림 마마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만 잘해도 우리 지구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분리수거 잘해보자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GJ 승훈, GGA 시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GG의 지구를 지켜라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업로드됩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